네, 첫 번째 주제 언어 모델 관련된 내용입니다. 목차를 일단락의 개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 기술의 발전, 주요 자연어 처리 모델 이렇게 하위 목차를 잡았고요. 이단락의 주요 언어 모델 설명 이렇게 해서 초고대 언어 모델 이전, 그리고 나에서 초고대 언어 모델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구분해서 하위 목차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단락에 가서 활용 분야 그리고 고려사항 이렇게 잡았고, 가에서 언어 모델의 활용 분야, 그리고 나에서 언어 모델 활용 시 고려사항 이렇게 목차를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총 1단락, 2단락, 3단락으로 구성을 했고요. 네, 먼저 개요의 이 가에서 보면 자연어 처리 기술이 발전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의미를 개념적으로 서술을 하는 내용이고요. 결국엔 자연언어란 인간의 언어인데,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언어를 컴퓨터가 처리하는 것이다. 인간의 언어 표현 체계를 컴퓨터가 이어쓴 형태로 변환해 주는 것이 바로 언어 모델이다. 이렇게 해서 개념을 앞에서 빠르게 서술을 하고, 그리고 나로 넘어가서 그러한 언어 처리 모델들이 그간 발전해 온 것들이 전통적 그리고 의미 기반, 문맥 기반을 거쳐 초거대 언어 모델로 진화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도식화해서 간략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전통적 언어 모델과 의미 기반 언어 모델, 문맥 기반 언어 모델의 각각의 키워드로 단어 집합 기반, 그리고 단어 간의 의미적인 연관성, 그리고 문맥 기반에 가서는 문맥 정보 반영, 이렇게 해서 기술을 하고, 이것들을 전체 총 수렴한 내용들을 초고대 언어 모델로 나타내는 이제 이런 형태로 도식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고대 언어 모델이 이제 이 최근 하도가 되고 있는 LLM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이러한 수렴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원칙은 스케일링 러, 규모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고, 모델과 학습 데이터 크기가 성능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초고대 언어 모델이 이러한 기존의 전통적인 언어 모델과 획기적으로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참고할 능력. 그래서 모델의 가중치 업데이트가 없어지도 새로운 태스크를 수행하는 이런 부분은 이제 참고할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으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이제 방법이 여기에 나옵니다. 입력으로 주는 이제 프롬프트를 어떻게 이제 잘 할 것이냐에 대한 설계 연구,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과 관련된 핵심 사항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요 언어 모델 설명에서 이 세 개의 전통적인 언어, 의미 기반 언어 모델, 문맥 기반 언어, 이거 세 개를 초고대 언어 모델 이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묶었습니다. 그래서 단어 표현에서 단어 간 의미에 의해 문장에 따른 맥락의 이해가 가능한 모델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핵심인데, 전통적인 언어 모델에서는 이제 단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 체계로 변환하는, 결국에 이게 디짓이죠. 예를 들면 뭐 강아지를 표현하겠다. 그러면 강아지는 1, 0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강아지와 다른 또 뭐 고양이를 표현하겠다. 그러면 0, 1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형태로 이제 단어 집합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성을 하고, 단어 집합을 이용해서 자연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변환을 하는 이런 방법들을 이제 원핫 인코딩이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이제 단어 자체를 어떻게 컴퓨터가 이제 숫자적으로 매핑해서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단어들 간의 의미적인 연관성 표현은 이제 이때는 아직 어려웠던 상황이고요. 자, 이제 의미 기반 언어 모델로 그래서 이제 발전을 합니다. 단어의 의미가 반영되도록 단어를 밀집 벡터 공간에 표현을 한다. 자, 여기 앞단에서는 희소 벡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밀집 벡터 공간에 표현한다. 그래서 이제 워드 투 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사례이고, 유사한 의미의 단어들을 밀집 벡터 공간에 가까운 거리에 분포하도록 학습,
이렇게 이제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리가 가까우면 유사한 의미다라고 하는 이제 관계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분류하는 작업들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주변 단어들로부터 중심 단어를 예측하도록 학습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고, 반대로 되는 거죠. 중심 단어에서 주변 단어들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 벡터상에 가까운 거리, 먼 거리,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문맥 정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면 사과할 기와 사과를 먹자, 같은 단어의 이 사과가 이 전체 이 문장에서 이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의미가.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단어의 사용이 달라지는 부분, 이제 이 부분을 여기서는 아직 커버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더 한 단계 더 발전해서 문맥 기반 언어 모델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런 문맥 정보를 반영해서 언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RNN, Recurrent Neural Network, 그래서 긴 입력 텍스트는 앞쪽 정보가 손실되는 문제가 있으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하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LSTM, Long Short Term Memory, 단방향의 문맥 정보를 이제 활용하는, 또 ELMO, 순방향, 역방향 문맥 정보를 활용하는, 여기서 또 정보 손실이나 기울기 소실 문제,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 드디어 이제 트랜스포머가 여기에 이제 출연합니다. 그래서 attention all you need, attention is all you need, 뭐 이런 이제 논문이 발표된 거죠. 그래서 이 필요한 건 집중이다. 그래서 이제 attention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인코더하고 디코더의 이제 구조로 실제 문맥 기반의 언어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코더는 텍스트를 이해를 이제 하고, 디코더가 이해를 기반으로 언어를 생성하는 이런 구조를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코더를 사용해서 이제 이 언어 생성 모델,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현을 했던 게 구글의 버트이고, 그 다음에 디코더 쪽을 활용을 해서 이제 언어 생성 모델을 만든 거, 이게 이제 지금 세상에 이 화두가 된 오픈 AI의 챗 GPT가 되겠습니다. 네, 해서 이 주요 언어 모델을 설명하는 것들, 초고도 언어 모델 이전은 이렇게 전통 의미 기반, 문맥 기반, 이렇게 해서 쭉 주요한 것들을 서술해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비고의 이거와 관련된 특이사항 또는 특징들, 이런 것들이 될 만한 것들을 여기 같이 이제 표현해주는 방식으로 표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초고도 언어 모델, 실제 이 문제를 출제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 초고도의 언어 모델을 물어보려고 내는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앞에 그러한 초고도의 언어 모델 이전의 모델들이 최종 초고도의 언어 모델로 수렴되는 이 과정들을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스케일링 규모의 법칙 기반으로 가중치 업데이트 없이도 창발 능력을 발휘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반 설계를 활용하는 이제 이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접근 방식은 스케일링 로에 기반을 했다. 이제 이 부분은 그 모델하고 학습 데이터의 크기, 요 크기, 모델의 크기나 학습 데이터의 크기, 이거하고 모델의 성능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 결국에는 대규모 모델 그리고 대규모의 학습 데이터가 결국에는 성능 좋은 언어 모델을 만들더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법칙, 이게 이제 스케일링러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모델도 크게 만들고 학습 데이터도 크게 만들어서 학습을 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기반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기존 모델과의 차이, 자, 이제 창발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emergent ability. 모델의 가중치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새로운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크기의 모델에서는 발현되지 않았던 LLM의 이제 능력이 앞에 말한 스케일링 로에 기반해서 모델을 크게 만들고, 그리고 학습 데이터의 크기를 굉장히 크게 늘렸더니
예, 모델 가중치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새로운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창발 능력을 갖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이제 가중치 업데이트 없이 이제 새로운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이런 이제 학습 방법을 인 컨텍스트 러닝 또는 제로샷 러닝 또는 퓨샷 러닝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기존에 그 챗GPT하고 대화를 하면서 예시를 주는 거죠. 챗GPT한테. 예, 그렇게 해서 예시를 보고 이거를 기반으로 이런 질문에 답해봐 라고 하는 방식으로 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모델의 어떤 학습을 통한 새로운 가중치 업데이트 없이 그 방식만으로도 모델이 실제로 새로운 태스크를 답변을 결국에는 줄 수 있다. 답변이라고 하는 태스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된 설계의 핵심 요소가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다. 그래서 LLM이 모델의 가중치 업데이트 없이 특정 태스크를 더욱더 잘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입력으로 주는 프롬프트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연구, 이거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년도 하반기에 챗GPT가 이제 엄청난 화두를 일으켰을 때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실력에 따라서 얼마나 훌륭한 답변, 타스크 수행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게 이제 고액 연봉의 특급 그런 인력이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죠. 네, 또 COT라고 하는 Chain of Thought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태스크의 예시를 1년의 중간 추론 단계에 함께 넣어서 이거를 챗GPT 또는 초고대 언어 모델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해결하는 방식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Chain of Thought, 결국에는 생각하는 능력, 추론하는 능력의 일종의 체인, 연결, 고리, 망이다 이런 뜻이죠.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태스크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은 그럼 훨씬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제 거죠. 그래서 1년의 중간의 추론 단계를 함께 집어넣어서 이 부분을 참조해서 초고대 언어 모델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제 활용 분야와 고려사항. 그래서 결국에는 앞에 뭐 언어 모델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전통적인 언어 모델, 의미 기반 언어를 문맥 기반 언어 모델 결국에는 전부 다 초고대 언어 모델로 전부 수렴이 됐다 라는 이야기고, 자 이런 초고대 언어 모델을 가지고 결국에는 비즈니스에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분야에서 쓰면 좋을까에 대한 것들을 여기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교육, 의료, 금융, 제조 분야 등 뭐 산업 전 분야에서 이제 많은 종류의 발전이 가능하다. 그 부분을 이제 표로 좀 정리해서 교육 분야. 그래서 이제 효율적인 학생과 개인화 동시 추구하는 이제 효율적인 학생과 개인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런 트렌드를 충족하는 게 가능하다. 학습도 잘 되고 그러면서 나에게 맞춤형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요즘 당연한 이제 요구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훨씬 더 잘 초고대 언어 모델을 이용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화된 학습 경로 추천이나 과제를 자동으로 평가하는 거, 학생의 복잡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제공하는 거, 굉장히 많은 이제 능력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슈넷이나 그 다음에 챗GPT 관련된 활용 교육들을 이제 제공하는 이런 부분 이미 이제 지금 비즈니스로 나와 있는 거 알 수 있고요. 의료 분야, 의료 기록을 분석하거나 신약 개발에 대한 필요한 연구 데이터 분석 또는 최신 의학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의료 전문가들의 결정을 이제 보조, 지원해 준다는 거고요. 그럼 효율적인 치료 방향을 도모할 수 있다. 뭐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이제 지금 업체 그리고 이런 솔루션 의료 금융 분야 챗봇이나 AI 언어 모델 개발 스타트업 이런 것들이 또 지금 이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
개인 투자 성향이나 시장 동향 분석에서 투자 공고 제공하는 거. 뭐 과거에 저희가 뭐 로더웨이즈 많이 이야기했지만 뭐 한계가 좀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초보자 언어 모델을 활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많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본 거고요. 금융 위험에 대한 상세 분석 또는 복잡한 금융거래를 자동화하는 이런 시스템 이런 부분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고 금융 서비스 효율성이나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가 가능하다. 그래서 마스터카드사에서 이미 카이라고 하는 챗봇을 만들어서 모바일에서 맞춤형 추천이나 지원, 업무 지원 서비스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제조 분야 설계 단계에서 생산이나 품질 관리 이렇게 전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 및 최적화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생산의 효율성 향상이나 제품 품질 향상을 이런 초고대 언어물을 통해서 이제 더욱더 뭐 개선, 혁신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고객의 니즈에 더욱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기업이 갖게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메르세데스 이제 벤츠 여기서 M5360 디지털 생산 생태계라고 하는 것을 이미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첫 집들 활용해서 품질 관리하고 생산 공정 최적화나 직원 어드바이저 이런 부분들을 이미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많은 이제 산업 분야의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실제 생산성, 그 다음에 품질, 그리고 비즈니스 혁신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활용 분야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로 넘어가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언어 모델을 활용했을 때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라는 거고 편향성, 안전성, 설명 가능성, 최신성 자 이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이제 이게 지금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같이 제시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편향성. LLM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편향을 반영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이제 중요 의사결정의 성향을 경해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이거를 쓰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전성. 물론 해결되면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안전성. LLM을 악의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뭐 왜곡 정보를 전달하는 툴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유의를 해야 된다는 거고. 설명 가능성. 자, LLM이 예측한 결과를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어떤 근거로 내가 이러한 예측 결과를 냈는지 이렇게 이제 같이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이제 필요하죠. 사실 이제 뒤에서 나오는 주제에서 이미 어느 정도 지금 해결을 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최신성, 최신 정보를 반영하기 어려움. LLM이 결국에는 학습을 했던 이제 데이터들에는 시차가 이제 학습 시점하고 최신 현재 시점하고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최신 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그러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또 해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해결을 이제 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 활용할 때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어 모델을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